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공영 강사입니다. 이번에는 그 워크북 AS 교재 2회차 9번 문제부터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그 기업번은 모르면 틀리는데 그 문화의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획운동, 그냥 문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문화는 헌법 전문에 있습니다. 모르면 틀립니다. 전통 문화랑 민족 문화는 헌법제 구조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헌법제 구조에서 그냥 문화랑 전통 문화, 민족 문화 셋 다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헌법 전문에는 그냥 문화, 그 다음에 구조에는 전통 문화, 민족 문화 해가지고 틀리는데 모르면 틀립니다. 니은번 그 헌법은 문화국가를 실현하기에 보장돼야 될 정신적인 기본권으로서 양심과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우리가 문화국가 원리가 제대로 균형이 되겠죠. 디귿번 문화는 사회의 자율 영역을 바탕으로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도 혼인과 가족을 보호를 해요. 이것이 문화국가의 필수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왜냐면은 그 가정이 이제 이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데 그 가정부터 잘 돼야지 이 사회가 잘 유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와 나라가 잘 유지되려면 혼인과 가족을 필수적으로 먼저 보호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그다음에 리을인데 헌법제 구조의 정신에 따라서 우리가 전통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옛날부터 내려졌다 가지고 다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 지금 넘어가니 이 시대의 제반 사회적 경제적 환경에 맞고 오늘날 있어서도 보편파당한 전통 윤리 내지 도덕관념이어야 되니까 이거 왜 자꾸 넘어가니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과거로부터 인정된다고 해가지고 다 우리가 문화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전통 문화라고 볼 수 없다. 혼인빙자 간음죄 아니 동성동본 그 문제나 호주제가 이런 것들에 해당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일단 답은 2번 이렇게 되겠죠. 두 개. 터치가 오늘 민감하군. 죄송합니다. 10번 여러분들 이제 사형 기업을 구주 또는 공유할 수도 있고요. 사형 기업을 경영해 또는 통제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한다는 것은 그 소유권을 이전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기업인데 국유로 뺏는 것이죠. 그래서 사기업에 대한 소유권을 우리 국가나 기타 공법인에 귀속시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경영에 대한 통제 관리는 국가가 사기업에 대해서 간섭을 하는데 CEO를 막 바꾸거나 오너를 바꾸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소유권의 보유 주체에 대한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강력한 감독이나 통제는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읽으면 됩니다. 니은번은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어렵게 읽지 마시고 일감 몰아지기를 금지하는 것은 합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혜법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보시면 법령에 의한 인 허가 없이 장래의 경제적인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존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데 이게 이제 카톡 리딩방이나 단톡방 같은 걸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돈 보존해 주겠다. 너 앞으로 돈 안 잃을 것이다. 근데 한 달에 나에게 정보를 내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300만 원씩 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허가를 받지 않고 금지하는 것은 합헌이다 해가지고 맞는 질문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리을번인데요. 우리가 전화를 걸어요. 근데 여러분들 판례에서는 어떤 전화를 건 거냐면 사실 무차별적인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행해졌으니까 심리적 압박감과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물리적 행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구성요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판례에서 문제된 것은 단순한 전화 걸기가 아니라 우리 신문사, 광고주들한테 무차별적으로 전화를 거시기 때문에 이것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두 개를 골라야 되겠죠. 2번을 답으로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당은 기본권의 주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정책연구위원회를 따로 공무원 같은 것을 붙여주면은 이득이죠. 그렇지 못한 정당은 작은 정당들입니다. 국회의원 20명이 안 된 정당들인데 이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정당은 이 판례가 위헌이라는 게 아니라 기본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요건 이제 그 정당이 기본권의 주체가 되냐 물어보는 거죠. 맞는 질문이고요.
그다음에 축산협협동조합이 있는데 축협중앙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기본권의 주체가 되긴 하거든요. 근데 공법인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법인적 특성이 그 기본권의 주체성, 저는 이제 순수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순수성을 좀 낮게 해요. 그러면 국가가 좀 더 많이 제한할 수 있어요. 그럼 기본권 행사의 제한 요소에 공법에 대한 특성이 우리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인데 우리가 성질상 인간의 권리에 해당하는 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재판 청구권 다 이제 인정이 되는데 이 국가인권위원회 공정한 조사를 받을 권리가 그냥 기본권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불법 체류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외국인이든 국민이든 어쨌든 헌법상 인정된 기본권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뒷부분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조합은 주택조합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공부했냐면 순수한 공적단체라고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의무를 대신해서 실현하는 기능을 하니까 이런 공법인을 지휘해서 기본권의 수범자 역할을 한대요. 그러면은 주택 재개발 조합은 항상 기본권의 주체 위에 있는 거죠. 그러면 얘가 될 수가 없죠. 항상 공권력인 것이죠. 그래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맞는 지문. 그래서 OXX, O니까 적절한 것은 두 개가 되겠습니다. 2번. 자, 그 다음 기본권의 경험과 충돌.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그 문신시술업을 직업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금지하는 게 이제 합헌이거든요. 비의료인인 사람들. 그럼 여러분들 이제 뭐 표현의 자유나 예술의 자유도 문제가 되겠지만 어쨌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중심으로 위반 여부를 살폈으니까 이 직업으로서 주장하는 게 제일 크죠. 그래서 다른 기본권을 굳이 판단하지 않아도 된다. 맞는 지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선거 기간 중에 모임을 처벌하는데요. 굳이 선거 기간 중에서 이제 밖에서 모임을 하는 이유가 뭐냐? 선거 기간 중 집회를 금지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그다음에 결사의 자유는 이제 쭉 계속 모여 있는 상태이고요. 집회의 자유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목적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모여 있는 것인데 그 결사의 자유보다 집회의 자유가 좀 더 두텁게 보호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집회의 자유만을 살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 국립대학교 총장 임용 후보자가 선거 시 투표에서 일정 수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만 기탁금 전액이나 일부를 후보자에게 반환한다고 합니다. 반환되지 않은 기탁금은 귀속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사람은 선거에 출마를 못했어요? 아니죠. 선거에 출마를 했죠. 선거에 출마를 했습니다마는 그 표가 너무 적어가지고 돈을 못 돌려받는 거죠. 그래서 공무담인권 문제가 아니라 재산권의 문제입니다. 해설 같은 것을 잘 참조하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 3번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일단 합헌 키워드가 보이네요.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출했는데 우리가 공무담인권이 직업의 자유에 비해서 특별한 기본권이다. 그래서 직업의 자유를 굳이 판단하지 않아도 된다. 공무담인권인 경우에는 맞고 하나의 규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본권이 동시에 제약을 받을 때는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 그리고 침해의 정도 가장 큰 기본권 이걸 우리가 최강 효력설이라고 하는데 효력 이 설 이름은 외울 필요 없고요. 모든 기본권을 다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사안과 밀접한 관계 있고 침해의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맞는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3번인데 잘 모르시면 여러분들 이건 1분 컷이니까 꼼꼼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 그 해설을 꼭 잘 보세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권의 제한 관계. 자, 이건 위헌 키워드 있습니다. 코로나가 걸렸다는 이유로 확진 환자의 국가시험 응시, 변호사 시험인데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위헌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고위험자의 정의나 판단 기준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37.5도 이상의 발열이다. 그 다음에 기침 또는 호흡곤란이 있다. 이게 판단 기준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 국가시험 주관부서가 그 시험 시행처가 고위험자를 시험 보다가 바로 병원으로 보내버려. 이것은 너무 지나치다. 그래서 격리를 시켜야 되는데 바로 병원으로 보내버리는 것은 그 1년 동안 공부한 걸 날려버리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피해 재수성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 오늘따라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왜 이렇게 튀지? 3번. 제 오늘 손이 민감한가요? 여러분들 슬픈 판례지만 감염법에 의해서 우리가 한때 막 거리두기 했죠. 집합 제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감소가 됩니다. 손님들을 많이 못 받으니까. 근데 이게 냉정하게 말하면은 그 법적이나 사실적 여건에 불과합니다. 환경에 불과하죠. 장사가 잘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장사가 못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없죠. 그래서 그 음식점 자체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사용 수익 처분 권한을 제한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뭐 억울하면 이제 가게 팔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좀 잔인하게 들리겠지만 이런 영업이익 같은 것은 기회에 불과하기 때문에 영업 식당 운영자의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맞는 질문.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4번 저도 경험이 있어요. 그 코로나 때문에 죽을 것 같았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가기가 힘들다. 그래서 병원에서 저한테 이제 전화로 원격 진료를 해줘요. 그 다음에 약을 그 약국 가서 받아야 되는데 그 환자와 약사가 교부 방식을 협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택배로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니까. 그래서 한시적 예외로 제한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약국에서 그 파는 게 맞겠죠. 하지만 이렇게 한시적인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헌법이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이제 약국 가서 약을 타야 되죠. 코로나가 끝나가고 있으니까. 네. 2번이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당제도. 18세 미만의 국민은 정당의 발기 및 당원이 될 수 없다고. 이거 옛날 규정입니다. 지금은 이제 16세로 바뀌었죠. 개정이 되었다. 그 다음에 2번은 우리 경찰 시험에도 나왔지만 한 사람이 2개 이상 정당에 가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복수 당적 보유 금지 합헌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우리가 등록 신청을 받은 관할선거 관련해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는 한 거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허가제가 아니라 등록제인데 2번 이상 보완의 명예도 응하지 않을 때는 신청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3번이 맞는 질문이 되겠고요. 4번 정당의 시도당은 1,000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되죠. 뭐도 있어요. 여러분들 뭐도 합헌이에요. 정당은 시도당이 5개 이상이 있어야 되죠. 이것도 합헌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조직은 가져야 되기 때문에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한번 좀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15번 우리 요즘 이거 많이 나오죠. 8차 개정헌법에서 정당 운영 필요한 보조한 작업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최초로 규정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빨리 정리해 볼게요. 여기 있다가 좀 여백이 있으니까 각본 정중해 가지고 이게 이제 3차거든요. 이게 정당 조항이랑 그다음에 위헌 정당 해상 규정이 있어요. 그다음에 인감 극단찍 해가지고 이게 제 5차거든요. 제 5차 개정헌법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극자가 극단적인 정당 국가 경항이다. 기억나죠? 그다음에 8차가 이제 국고 보조금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두한비자금 모두 함께 무죄행복해서 금자를 같이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2번 정당의 법적 지위는 소유재산의 귀속관계에 있어서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다. 그러니까 국가 조직이 아니에요. 법인격 없는 사단이고 옛날에 지구당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지만 옛날에 지구당이 있었을 때에도 얘는 단순한 하부 조직이 아니라 어느 정도 독자성을 가진 단체로서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했었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4번도 맞는 지분인데 정당의 법적 성격은 기본적으로는 사적, 정치적 결사나 법인격 없는 사안이다. 그래서 정당법 위에는 일반 사법이 준용이 됩니다. 국가 조직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번 여러분들 우리가 중요하다 그랬죠. 위원정당 해산 결정이 됐어요. 그럼 해산된 정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이죠. 이건 의원 지위를 상실하지 않죠. 최신 판례가 나왔죠. 근데 이제 이거랑 비교했을 때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지역구로 당선되든 비례대표로 당선이 되든 모두 상실이 된다 해가지고 꼭 비교를 해줘야 되죠. 비례대표 지방의원이랑 국회의원을 꼭 비교해줘야 됩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다른 거니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15번까지 문제 풀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 밑에는 지방자치제도 16번 문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